배경 원화의 디자인 업무 관련돼서 원화 하는 학생들, 배경 원화 준비하는 토플 하는 학생들이 어떤 업무를 하는지에 관련돼서 배경 오브젝트 제작 원화라는 건 집을 만드는 일을 말합니다. 집을 만드는 일. 오브젝트를 우리가 이제 게임에서 들어가면 이런 식의 오브젝트를 만들어요. 이런 식의 작은 단순한 이런 오브젝트 한 덩어리죠. 캐릭터 한 명이 있으면 여기에 오브젝트로 원화를 그린 거에서 이 원화를 이제 동양 환타지니까 동양 환타지 이게 아이템 상점으로 컨셉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아이템 상점에 잘린 것들 원래는 안에 있어야 될 이미지들을 바깥쪽으로 빼서 풍등이라든지 동양 이미지에 맞게, 그리고 또 그거랑 입구와 NPC를 배치하는 지역까지 이런 식으로 세팅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하고 진행을 합니다. 이걸 진행을 하고 보시면 덤이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로 3D로 만든 다음에 이런 식의 원화를 가지고 3D로 변경하는 작업을 해요. 그게 이제 가장 신입에서 대기업 신입들이 가장 먼저 하고, 이거밖에 사실 할 게 없어요. 들어가면은 대기업에서. 그러니까 오브젝트 원화에 해당되는 3D를 만드는 게 3D 파트의 3D 배경이고, 원화 파트는 그 오브젝트를 그려주는 거죠. 배경 원화. 근데 이걸 배경 원화를 할 때는 두세 명이, 큰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두세 명이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스타일을 통일해야 됩니다. 스타일이 같아야, 같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은 업무를 원화를 하면 A, B, C라는 직원들이 같이 공유를 해야 됩니다. 오브젝트를 만드는 거를. 그래서 나만 잘 그리면 돼요. 이게 안 돼요. 스타일을 공통이 되고, 또 두 번째로 오브젝트에 따른 면수, 그러니까 폴리건 쓰죠. 그 다음에 텍스처, 아까 말했던 텍스처 공유,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배경 오브젝트 원화 제작을 합니다. 배경 콘셉트 아트, 요게 이제 신입이 하는 거라고 하면, 배경 콘셉트 아트는 AD 또는 아트 디렉터라는 게 AD 또는 3년 이상 파트장이 주 업무가 돼요. 왜냐하면 이것 자체가 기획하고 기획 업무랑 밀접한 연관이 돼서 그림만 잘 그리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상으로 확실하게 구조적으로 맞는지, 이런 확실한 근거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보통은 신입이 배경 콘셉트 아트를 하는 일은 대기업에서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거의 4년 이상 되는 아트 디렉터나 배경 원화가 중에 한 명이 맡아서 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신입이 들어가서 배경 콘셉트 아트를 한다는 거는 보통 그렇게 되면 거의 대부분 5명 이하의 10명 이하의 소규모 프로젝트겠죠. 한 명밖에 없죠. 그냥 배경이 한 명이 알아서 다 하는 거 있죠. 배경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10명 이하가 되면 배경이 캐릭터도 하고 캐릭터가 아이콘도 하고 다양한 업무를 같이 하는 경우 빼놓고, 배경 원화가 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런 식의 형식을 따라갑니다. 배경 레벨 디자인. 레벨 디자인은 역시 AD가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요거 같은 경우는 보통
두 가지. 네, 그러니까 설정 레벨 갖고 설정 레벨 디자인하고 구성 레벨이 따로 있어요. 구성 레벨 같은 경우는 맵 에디터라고 있죠. 맵 에디터를 활용해서 제작을 합니다. 제작을. 맵 에디터. 맵 에디터는 저번에 설명드렸던 방식의 에디터인데 볼까요? 이거를 전문적으로 쓰는 것이 맵 에디터고 배경 원화 파트라기보다는 3D 배경 파트에서 사용하는 거죠. 맵 에디터. 이거는 언리얼 엔진이면 훨씬 더 옵션이 화려한 옵션들이 있어요. 세 번째로 배경 필드 제작. 요거는 주로 이제 일반 사원이 하는데 이 필드 제작은 배경 레벨 디자인을 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꾸며야 되잖아요. 꾸며야 되면 꾸민 것에 대한 배경 필드를 설정화를 잡아주는 역할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여기서 볼까요? 배경 설정화는 배경 설정을 잡고 이걸 3D화 할 수 있는 배경 설정화, 필드 제작을 위한 배경 설정화를 제작하는 거예요. 이 오브젝트는 무엇이 들어가고 꾸미는 세부 내용은 어떤 것이 있고 이펙트는 어떤 식으로 제작하고에 관련된 종합적인 필드에 대한 제작 지도 같은, 그러니까 설계도 같은 겁니다. 필드 제작 설계도. 그리고 요즘 많이 각광받고 있다고 해야 되나? 요즘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이 배경의 어셋 제작이에요. 배경 어셋 제작. 배경 어셋 제작은 전략 시뮬레이션 있죠? 전략 시뮬레이션에서 한마디로 이렇게 생긴 집 같은 거 있죠? 집 같은 거를 손으로 그리거나 3D 데이터를 나온 거를 레터치를 해서 그러니까 설정을 만들어주고 그거를 아이콘처럼 사용하면서 하나의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그 건물로 그냥 다이렉트 실무에 사용하는 거죠. 보통 이 위에까지는 실무에 바로 다이렉트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3D라는 매체를 통해서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2D 베이스에서 2D 직접 화면으로 출력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즈나 이미지 출력 사이즈나 또는 해상도 또는 규격 같은 게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요것들은 아이콘 제작에도 쓰이고 기본적으로 아이콘 제작에도 쓰이고 아이콘이라는 건 뭐 이 어셋을 안에다가 아이콘화해서 만들어주는 그런 류의 업무를 말하는데 어셋과 연결되는 그 업무가 굉장히 많아요. 요새는 저기 스마트폰 시절에서 스마트폰 게임에 이 어셋 관련된 업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팀별로라든지 이 어셋은 사실은 배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현대 게임 특히나 이제 스마트폰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는 이거를 잘하면은 갈 데가 굉장히 많죠. 전략 시뮬레이션이 한 해 나오는 양이 장난 아니고 기본적으로 대부분 3D 팀이라든지 3D 개발팀을 구성하기가 힘들거든요. 이 구성하기 힘든 환경에 있는 개발사들이 많이 선택하는 것이 전략 시뮬레이션 또는 간단한 2D 베이스로 하는 그런 게임들을 많이 선호를 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 어셋 제작을 제대로 많은 폭포를 두껍게 해놓은 학생 같은 경우는 들어갈 곳이 다른 때보다 더 많다고 봐야 되겠죠. 다음 과정으로 배경 월드맵 그리고 미니맵. 요거는 저번에도 설명을 했다시피 월드맵 미니맵은 몇 가지 방식인데 직접적으로 그리는 것과 그리지 않고 이렇게 데이터를 레터치하는 방식의 어셋이 있는 반면에 월드맵을 그려주는 방식이 있어요. 월드맵 장식은. 요거는 이제
그 미니맵이죠. 미니맵에 들어가는 여기 미니맵 들어가는 이미지를 이런 식으로 3D 에디터의 스샷을 통해서 데이터를 출력을 받아서 제작하는 방식도 있고, 월드맵을 통째로 그리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 두 가지 방식이 있다는 것만. 그리고 각 지역마다의 또 다른 소규모 맵도 제작을 하게 되죠. 그리고 홍보 일러스트 제작, 요건 이제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AD급의 제일 대표, 회사에서 제일 대표. 예전에 이제 온라인 PC 온라인 게임에서 홍보물로 캐릭터가 아닌 배경으로 많이 제작을 한 적이 있었어요, 한때. 요새는 지금 그런 게 많이 없어졌는데, 요게 이제 제일 유명한 게 아이온이나 리니지 2에서 배경 이제 로딩 화면에서 굉장히 멋있는 2D 베이스의 홍보 일러스트를 사용해서 로딩 화면을 써서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대기업이 한때 이게 거의 뭐 매뉴얼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게 되게 강했었습니다. 예. 그다음에 타 부서의 업무 지원. 여기까지는 이제 거의 보면은 개발사 관련된 거고, 타 부서의 업무 지원은 뭐냐면 인원이 좀 부족하고 조금 뭐랄까 구조적으로 완벽하게 갖춘 개발팀이 아니라 긴급으로 만들어진 데나 아니면은 약간 이제 그 벤처처럼 작은 소규모 기업들을 만들 때 이 몬스터라든지 UI 아이콘 이런 그 파트에 해당되는 인력이 완전히 인프라가 구성되지 않을 때 가장 많이 활용을 하는 게 배경 원화가들을 가장 많이 활용을 합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도 하지만 대부분 이제 배경 원화가라고 하면 업무 베이스가 되게 커서 폭넓은 부분을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많이 하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배경 컨셉. 그럼 자, 배경 컨셉 원화에 대한 기초 지식은 뭐가 필요하느냐? 보통 이 부분을 자꾸 망각한다 그러나, 잊어버리고 그냥 작업하면서 그림만 그리면 되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정말 안 그렇습니다. 이 건축사, 문화예술 지루하잖아요, 말만 들어도. 문화예술. 근데 이거를 어느 정도 깊이가 있는 학생하고, 이거 베이스 없이 그냥 환타지만 그냥 데려다 그리는 학생하고 나중에 1, 2년 후에 보면은 무지하게 차이가 나 있어요. 뭐냐면 기본 베이스가 이게 기본 베이스로 건축의 형식적인 문양이라든지 또는 그 건축사에 관련된 뭐 스토리 또는 뭐 이렇게 거기 문양이 만들어진 계획이 구조 같은 거를 어떤 서적이나 교육을 통해서 받은 사람들은 보통 만드는 게 거의 틀려요. 만들면은 어떤 구조를 갖고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자체의 꾸미는 능력이라든지 치고 올라가는 속도가 현저하게 빠릅니다. 그래서 이런 신화라든지 전설 이런 것에다 환타지 배경을 인식하고 그리는 거나 아니면은 그냥 기존에 이제 인터넷에서 긁어갖고 되는 대로 붙여서 그리는 사람이라, 물론 이제 그림이라는 건 재능에 따라서 많이 자유되기 때문에 꼭 그렇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하지만 플러스 알파로 작용되는 부분이 굉장히 커서 건축사 문화 예술에 관련된 부분은 꼭 한번 배경 원화를 공부한다면 꼭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가 또는 뭐 종족이죠, 종족 간의 예를 들어서 뭐 아프리카라든지 유럽의 어떤 문이 아니 어떤 인류 계열 있죠? 인류 계열들 있잖아요. 이스라엘 계열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이 민족적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구분하고 파악할 능력이 있는 거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건축 문화 예술적인 변화라, 내가 심도 있게 뭔가를 해보고 싶다면 여기 있는 리스트를 흘려듣지 말고 이 관련된 서적이라든지, 사실 저도 이거 되게 많아요. 서적에 관련된 거 이것도 제가 집에 있는 서적만 해도 한 1000여 권 되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관련된 거.
벤치마킹 관련된 거는 제가 일본에서 근무할 때 북오프라는 게 있는데 북오프에서 무지하게 구입했습니다. 거기는 이제 그런 게임 종류의 원화 베이스의 그 배경 책들도 굉장히 많고 서적을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구조가 돼 있어서 그때 많이 구입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시나 전설이나 이런 것들은 일본에서 구입하기보다는 우리나라가 더 나은 것 같고 건축문화예술은 요새는 뭐 중국풍 같은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예전에 시작할 때는 서양 환타지였는데 요새는 또 동양 환타지도 거의 맞먹지 않게 인프라가 있어서 건축사, 문화사는 동서양을 아우르는 공부를 좀 해놓는 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해요. 네. 자, 6번. 이거 두 가지의 연결 관계와 바란스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서술적인 면에서 콘셉트 기획, 아트. 예전에 이게 자체가 없었어요. 예전에는. 기획자는 레벨 디자인이라는 업무로 통일됐었어요. 레벨 디자인. 몬스터를 배치하고 게임이 돌아가게 만드는 거죠. 레벨. 몬스터 배치와 NPC 배치. 이거 갖고 레벨업을 위한 그 장소를 설정 기획서로 제공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아트 콘셉트는 그거에 따른 아트 콘셉트를 제공하면 됐어요. 여기서 이제 세계관도 정해주고 지역의 넓이라든지 이런 걸 다 정했는데 이제 이게 많이 변해서 요새는 기획자가 아트 방향성을 제공하려는 경향이 되게 심해졌어요. 이게 뭐냐면은 아트 방향성은 뭐냐면은 이 기획자의 대부분이 LOL, 와우 거의 이 베이스로 제작을 하는 게 기본이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세계관을 굉장히 이 두 개의 게임에 극단적으로 세계관을 추종하는 경향이 있어요. 세계관을. 근데 이게 우리나라 게임의 병폐인데 이 기획자가 이제 밀접한 관계가 이제 기획자가 사장이나 부사장 또는 그 투자가랑 연관이 되게 커서 이 사람들의 말이 이 게임이 점점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이론은 뭐냐면 잘 나가는 게임의 세계관이나 또는 아트 방향을 맞춰달라는 식으로 아트 방향을 계속 압박을 가해요. 그래서 조금 에이지가 순둥이거나 아주 좀 뭐 성깔이 없다 그러면은 자기 밑으로 둘라 그러죠. 아예 에이지 자체를. 근데 보통 이제 그런 현상이 나오는 회사들은 대부분 뻔합니다. 대부분 LOL이나 와우 베이스의 그런 게임이 나오고 명칭이나 뭐 분위기마저 똑같이 나오는 경향이 되게 심해요. 근데 이거를 관가해서는 안 될 게 게임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선점하는 것이 모든 걸 승리해요. 선점을 피하려면 뭐가 있어요? 새로운 거예요. 새로운 디자인. 이게 선점의 요건입니다. 선점의. 시스템이 새롭다 그래서 안 그렇습니다. 시스템이 아무리 새로워봐야 같은 그래픽 안에서 같은 카테고리 안에 있는 게임이 있다면 시스템을 아무리 화려하게 해도 게임은 선점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반대로 역으로 얘기하자면 게임을 선점하기 위해서 잃어버리는 게 게임성입니다. 게임성. 게임이 재밌어지지 않은 거예요. 거기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테라가 있습니다. 테라. 극단적인 얘기긴 한데 테라의 기본 베이스가 전부 프로그래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획자가 딸려 들어가는 형식으로 가버려서 짧은 기간에 이 시스템 안에다 넣으려고 그러니까 고급 인력의 디자이너를 고용을 해서 고급 그래픽을 만들었는데 기획이 기울어서 기획이 제대로 된 나온 게 안에서 게임성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반응을 정확하게 받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의 반대 경우도 굉장히 많죠. 네. 그의 반대 경우로 디아블로 시리즈 요새 난리난 디아블로 신작 거기 보면은
그래픽 베이스를 중국에다 수주줬거든요. 그것도 PC 게임이 아니라 모바일 게임으로 수집을 줬어요. 그러면서 팬들이 이철 현승이 엄청났습니다. 뭐 욕 바가지로 먹었죠. 이것 때문에 디아블로 시리즈 새로운 시리즈 때문에. 그러니까 그 유저는 항상 유저의 성향은 첫 도입 부분에서 내가 보지 못했던 그래픽을 보여달래. 그래픽. 그리고 그 다음에 게임성을 유지해달라.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두 가지 방향, 아트 콘셉트와 콘셉트 기획을, 밸런스를 정확하게 잣대로 잡아줘야 좋은 게임, 마케팅에도 성공하는 게임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콘셉트 기획이 지나치면 아트적인 새로움을 잃고, 아트적인 것이 너무 지나치면 게임성을 잃어버리는 양날의 검 같은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게임 밸런스를 잘 잡아서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 분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다음 7번. 예.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컨셉 아트를 원화해서 한다고 봤을 때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네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야 됩니다. 게임 플레이에 방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 이건 시스템 관계되죠. 시스템. 너무 많은 오브젝트나 너무 많은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으면 게임을 플레이하는 사람의 시선이 걸리고 그 필요한 공간이나 필요한 면적 또는 필요한 스피드 프레임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거기서 게임에 방해되는 요소로 발전될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로 게임 플레이에 필요한 적당한 필드의 공간 만들기.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게임 컨셉 아트의 근본적인 이유는 이 공간 구성이에요. 공간 구성. 어떻게 빈 공간을 채워주고 어떻게 공간을 살릴 것인가. 어느 정도의 넓이를 가지고 유저와 몬스터를 거리를 두고 어느 정도 선에서 게임이 끝날 수 있는가에 관련돼서 설정을 해놓는 그런 컨셉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엔진상의 기능을 활용한 모델링을 제작을 최적화. 이거는 가장 많이 듣는 말이 UI 학생들은 엔진을 알아야 돼요. 뭐 이런 말 되게 많이 듣죠? 이게 바로 엔진이 어느 정도의 성능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일반적인 그래픽 소스의 처리 방법이 변경이 많이 되기 때문에 엔진의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래픽을 제작을 하면 굉장히 쓰잘데기 없는 데이터들이 들어가거나 형식에 맞지 않는 데이터가 들어가서 혼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거는 구조적으로 어느 정도 배경 원화가라더라도 엔진의 구성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 요거. 그 다음에 마케팅 등, 요건 이제 기본적인 기본 소양이죠. 기본 소양. 이거에 따라 사실은 연봉이 바뀌죠. 잘 그리면 연봉이 높고 못 그리면 연봉이 없고 낮고. 기본 소양, 마케팅 세계관을 구축할 수 있는 일러스트라든지 대표 이미지 같은 거를 척척 만들어 쓰자면 기본 소양이 높다고 판단돼서 연봉이 높아지죠. 그렇지 않을 경우엔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맨 마지막 4번은 자기 월급과도 굉장히 상관이 있습니다. 자, 8번. 예. 그래서 MMORPG 컨셉에 필요한 부분은 크게 싸움터, 마을, 성으로 구분됩니다. 싸움터는 자, 요렇게 되어 있는 공간, 요렇게 되어 있는 공간들을 말해요. 그리고 마을은 이 성과 성 사이에 연결해주는 스토리텔링을 연결해주는 NPC와 퀘스트를 발휘할 수 있는 지역의 퀘스트 필드 옆에 붙어있는 커뮤니케이션 공간입니다. 공간. 요런 것들은 이제 마을이라 그러죠. 마을. 배틀필드. 싸움터는 한마디로 몹을 배치하는 공간이고, 마을은 스토리텔링을 유도하면서 레벨에 맞는
퀘스트를 유도해주는, 성은 전체적인 시스템을 관리하고 전체적인 게임 밸런스를 잡아주는 곳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부분을 컨셉 아트로 디자인을 하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9번. 자, 이것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 기관장치를 예를 들어 볼게요. 기관장치는 간단히 얘기해서, 기관장치는, 원론적으로는 던전에서 유저가 일정 조건을 만족시키면 발동하는 조건 충족 방식의 연동 시스템. 말이 좀 어렵죠? 동작의 움직임이나 상황 변화를 유도하는 배경 기능성의 조건을 조정하는 기능이다 라고 써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연동 시스템이라는 말하고 일정 조건 충족, 발동 조건 충족, 이런 것도 있어요. 일정 조건은 레벨이 그 일정 수준에 만족됐을 때, 또는 팀이 구성되면 발생할 수 있는 조건 방식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발동 조건이라는 거는 내가 문 A라는 것을 들어가기 위해서 이 아이템 일정 조건을 만족시키고 충족했으면은 충족하고 어떤 버튼을 누를 때 발동이 시작되거나 아니면 UI의 어떤 기능 버튼을 누를 때 조건이 발동하는 걸 발동 조건이라고 하죠. 발동 조건. 이 일정 조건을 만족시키고 이 발동 조건을 이제 진행을 시키면 연동해서 게임 자체에 정지된 배경이 그 기능이 움직이게 하거나 변형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가 여기서 캐릭터가 있는데 여기 타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 벽에 뭐 문의를 누르니까 여기가 이제 투명막으로 되어 있었는데 문을 하나 눌렀더니 이게 갑자기 없어지면서 밑에 이게 불빛이 생기고 통과가 연결이 됐다. 그리고 여기서 캐릭터가 있는데 일정 퀘스트를 완료를 하고 여기서 왔다 갔다 거리는 기관장치, 이걸 이제 기관장치라고 하거든요. 요것도 기관장치죠. 기관장치 타임. 명령형 기관장치 버튼이라든지 모니터라든지 그런 것들이 명령형 기관장치죠. 근데 발동형 기관장치는 이런 식으로 유저가 무언가를 이 명령형을 진행했을 때 그것에 유동적으로 발동되는 기관장치를 말합니다. 그럼 그거를 피해서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가장 발전된 게 일본 콘솔 게임이죠. 요걸 이제 예전에는 우리나라는 안 썼어요. 근데 이게 고도화되면서 이런 그 지역만의 그 필요한 기관장치를 풀어가는 재미? 이런 거를 게임에서 요구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나타난 것이 바로 이 기관장치라는 시스템 명령 장치예요. 요거는 예전에 일반적인 배경이었던 것이 동적인 방식의 배경으로 변화되면서 생겨난 겁니다. 이 기관장치 중요하니까 알아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포지션에 있는 배경 원화가 컨셉 아트를 만드는 맵 에디터의 기능은 몇 번씩 얘기를 했지만, 자, 맵 에디터의 기능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맵 에디터의 기능은 크게 모델링을 배열하고 변형한 다음에 배경을 구성하는, 한마디로 지면을 이용한 터레인 작업이죠. 이렇게 지면을 만들어내는 것을, 지면이 평평한 A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지면을 이용한 터레인 작업이 첫 번째 작업이고, 이 터레인 작업에서 지형의 굴곡이라든지 이런 걸 형성한 다음에 위에 일정 텍스처로 지형의 텍스처를 지형에 맞게 조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모델링을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는데, 만들어진 모델링과 나무 이런 것들을 조합된 일정한 배치 가능 소스를
모델링 소스를 모델러들한테서 제작 지원을 받아서 그거를 여기서부터 리스트화해서 이 리스트화한 것을 실제적으로 사용할 리스트와 부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리스트로 구분을 줘서 배치 완료를 하는 형태를 우리가 지금 여기 레벨 디자이너라고 합니다. 배경 레벨 맵 에디터를 사용하는 레벨 디자이너. 그리고 그 안에서 이 맵 에디터 안에서 들어가는 이 뿌옇게 보이는 포그 안개죠. 3D 자체로는 거리감이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포그나 이펙트 또는 엔진의 그 쉐더 기능을 이용해서 번지는 기능을 따로 어느 정도의 거리에서 이렇게 번지게 해주세요 또는 포그를 넣어주세요 하는 기능이 따로 있습니다. 그거를 구성하는 역할을 해주고, 스카이돔은 잘 아실 거예요. 맵이 이렇게 있으면 위에다가 하늘처럼 공중에 이렇게 돔으로 덮어 놓습니다. 동그란 돔을. 캐릭터가 이렇게 있으면 마치 이게 하늘처럼 보이는 거죠. 그리고 모든 배경 데이터의 관리. 최종 데이터는 이 에디터에 의해서 관리가 됩니다. 요게 이제 여기까지가 배경 원화 제작 관련돼서 이론을 완료를 했어요.